우리 우주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리딩의 크리스탈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나를 알려고 하면 알아지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안에 큰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더 객관적인 나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MBTI 철학자입니다. 이요철 지음 송북스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성격 유형으로 분석한 거장들의 삶에서 배우는 자기 실현, 존엄함인데요. 자, MBTI라는 게 무엇인가요? 1920년 칼 융은 사람이 누구나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능 유형이라는 것, 심리 유형을 창안했습니다. 이분은 20여 년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가 말한 심리학적 유형론의 핵심은 선호에 의해서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만 봐선 제멋대로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고 몇 가지의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다 합니다.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그리고 정신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 직관, 사고와 감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사벨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가 융의 이론에 입각해서 개인의 차를 유추해낼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도구가 바로 MBTI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유형의 틀 속에 끼워 맞춰서 넌 무슨 형이야? 이렇게 개인을 함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ESFP 유형은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INTJ와 INFJ는 너무 진지해서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진단 검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을 유형론의 틀에 가두어 해석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분은 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심리 유형론에 대단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MBT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적용 과정을 두루 거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INFJ인 나를 이해하며 자가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오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곧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정치인, 시인들을 찾아가 삶에 대해 물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아는 채 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겸손이 없이는 결코 지식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의 말처럼 MBTI 연구소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공부할수록 내 편견에 관해서 깨달을수록 내 지식의 빈곤함을 깨닫고 그 오만함의 껍질을 하나 둘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안에 5명의 위인들 MBTI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걸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 어떤 유형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타인의 본심을 읽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을 통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라서 우린 비현실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 각자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성격과 동기만 알고 있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똑같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소질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신의 본성이 지닌 장점과 약점의 모든 것들이 예술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약점조차 눈을 황홀하게 하는 것이 될 때까지 자신을 다듬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자신을 일정한 방향으로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의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하고 희귀한 예술입니다. 자신의 성격, 적성들을 잘 파악하면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칼 융은 자아 실현적 존재보다는 자기 실현적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 실현, 즉 개성화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된다면 개체의 고유성을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도 인간의 집단적 사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실현, 곧 개인의 성숙 과정이란 자기에게 묻혀 있는 것을 개발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개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남의 열등한 부분을 집어내고 발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분노하게 되고 늘 좁은 시야에서 있게 되고 그 심리 게임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거나 상대에게 그림자를 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등 기능이 가진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기능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력의 집중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열등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찍이 노자란 사람은 도덕경에서 성숙한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물은 훌륭한 최고의 덕, 최고의 선이라고요. 세 가지 이유 중에 처중 인지 소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소외된 곳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 낮고 깊은 곳, 소외된 곳에서 머물며 다른 사물에 수분을 공급하고 이롭게 하는 것. 그렇게 물은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낮은 곳에서 흐르는 물은 겸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아 의식을 넘어서는 의식 아래의 세계, 곧 무의식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오만을 버리면 과거와 현재의 삶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성격 유형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에는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상이 통하는 이들과 소통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타고난 심리적인 선호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이들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인문학이 추구하는 핵심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각자 독특한 삶의 무늬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게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으로 각 사람의 무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성격, 드러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볼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ESFP형의 공자가 나옵니다. ESFP인 공자는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이 유형의 강점은 이면적 의미, 미래, 과거가 아닌 항상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초점이 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있고
공자가 만일 자신의 삶에 닥친 고달픈 운명의 원인, 이면적 의미 또는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가 암울한 미래의 일을 점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그 공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천부적인 재능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술뿐 아니라 타고난 예술적 기능에도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ESFP인 그가 타고난 열등 기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고유의 직관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서나 다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초점을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장 그가 행하는 일이 무슨 효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공자는 거대한 운명의 힘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 앞에서 그저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는 감각형답게 직선적이고 곧장 핵심에 접근했습니다. 서론이 없고 매우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또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오로지 배움과 익힘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 그것을 인정해주는 벗이 있어 얼마나 즐거운가. 여기에서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비평에서 벗어나 내 속에 깃들인 진리를 확인하고 담담하게 고요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군자이며 한 인간이 성숙해가는 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움과 익힘의 기쁨 그리고 인정해주는 벗이 있어 즐거운 순간을 초월하며 운명에 대한 잠잠한 인식에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SP들은 내가 걷지 않을 수 없는 길, 곧 나의 길이라면 초연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좌절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SP들에게 좌절이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명에 담담하게 맞설 수 있다는 그들의 대담함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유머가 아닐까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초연하게 웃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매우 위대합니다. MBTI가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MBTI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이고 두 번째는 MBTI를 통해 열등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의 약점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온전히 성숙해야 하는지를 알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편견 혹은 오류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한 이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인데요. 그는 신기관에서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4가지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이컨이 사용하는 우상은 사람을 거짓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의 모든 경향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는 4종류가 있다. 이름을 짓자면 첫째는 종족의 우상, 둘째는 동굴의 우상, 셋째는 시장의 우상, 넷째는 극장의 우상이다. 이 4가지 우상 중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는 전형적인 성향을 말하는 우상이 있는데 인류 전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주관적 성향에 관한 것인데 결국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편견입니다. 그러면서 베이컨은 인간 본성을 간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먼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문제를 결정한 다음에 경험에 의존한다. 그 경험을 자신이 찬성한 의견에 맞게 구부리고 개선 행렬의 포로처럼 끌고 다닌다.
인간이 가진 천성적인 약점인 편견 혹은 오류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각 개인이 태생적으로 타고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쵸? 그런데 사람이 MBTI에 의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틀을 만든다는 건 더 위험하겠죠. 우리는 깨진 거울과 같다 합니다. 불완전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깨진 거울. 그러나 깨진 거울이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 빛을 발견하는 순간 과거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상처, 갈등, 고통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굉장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풀어주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타고난 선호 경향을 통해 외부 세계와 좀 더 능숙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또한 자신과 반대되는 선호 경향의 장점을 배우고 반대되는 유형을 지닌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가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석하며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신의 선호 기능과 열등 기능은 각 개인이 온전히 성숙해가며 타인과의 협력을 증진해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합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이 책 참 좋습니다. MBTI 철학자. 이 책에 나온 5명의 위인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도산 안창호, 마키아벨리,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더 나은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정말 핵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 깨진 거울이 되지 말고요. 그 거울을 하나하나 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드높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자, 잘 놀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유주님들께 이 책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24시간 동안 감사, 사랑, 축복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